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한동안 방송이 뜸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겹치면서 실로 다채로웠다. 저의 행복지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한 70점 정도? 나름대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나쁜 일들은 뭐 제가 뿌린 씨앗이니까 누굴 탓할 일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청년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말은 너무 과장된 면이 있으니까 듣지 마시고요. 좋았던 일들은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방송이 뜸했던 이유기도 한데 제가 한국에서 한 3주 반 정도 머물다 왔습니다. 10번 정도의 강연회가 있었고요. 대부분이 생협과 기업에서 주최하는 강의들이었습니다. 이 대중 강좌들은 몇 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을 못 뵙고 와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동안에 환자 혁명은 22세 5천 권을 찍어서 10만 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자주 다루는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주변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약 왜 먹냐고. 대부분이 피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대, 아니면 의사가 먹으래.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두 가지 대답이 둘 다 너무 무책임하죠.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피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이 높다, LDL이 높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할까, 무시를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신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도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병원에서도 걱정하고, 방송에서도 위험하다 그러고, 뉴스에서도 다들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지방이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친구 따라서 아니면은 TV 방송을 보고 저탄고지라는 거를 시작했는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죠. 근데 몇 달 후에 피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높다. 아니면은 그냥 탄수화물이 나쁘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더 높게 나왔다. 이제 그러면 의사는 스타틴 약을 처방해 줄 거고, 가족이나 친구들은 커봐, 저탄고지 하지 말라니까, 유난 떨지 말고 잘 먹으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저탄고지가 이렇구나, 위험한 거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 저탄고지 한 달 하고 피검사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 LDL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거나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면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 저탄고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죠. 이게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제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인데, 저탄고지 식단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고기를 먹는다고 탕수육이나 돈가스 먹는 거 그런 거 말고, 오뎅이나 소세지로 저탄고지 했어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저탄고지, 가공식품을 거의 다 끊고 저탄고지 식단을 제대로 유지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갑니다. LDL 수치도 내려가요. 그런데 사람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에게서 이 고지방식이를 할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LDL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일단은 지방을 많이 먹는데 중요한 건 그 지방이 소화가 잘 돼야겠죠. 흡수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몸에서 잘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화력, 흡수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이 잘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수술을 해서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채식으로 담즙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위산 자체가 약해도 지방이나 단백질 소화가 좀 어렵죠. 흡수도 어렵고. 근데 위산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드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을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서 고지방식을 하면 흡수되고 사용되지 못한 지방들로 인해서 피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몸이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릴리스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인슐린도 낮아지고 몸이 지방을 연소하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지방세포에 갇혀있던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축하해줘야죠.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쓸모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나서 혹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수치가 뭐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그러는 그 이유, 메커니즘은 이제 알겠는데 어쨌든 콜레스테롤 높으면 죽는 거 아니야? 혈관 막혀서? 심장마비랑 뇌졸중은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논란거리죠. 이걸 아셔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만듭니다. 보통 하루에 1000mg 이상을 만들어요. 많으면 3000mg까지. 근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죠? 네, 거의 대부분 간에서 만들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면 이 콜레스테롤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야, 일단 만들어놔. 뭐 필요하게 되면 갖다 쓸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요. 없으면, 못 만들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자 사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요. 근데 뭐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 세포벽이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우리 몸에 몇 개예요? 37조? 아니면 60조? 뭐 수십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벽이 전부 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세포는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벽이 중요한데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꼭꼭 감싸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있죠.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 만드는데 햇빛을 아무리 봐도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바닷바람을 쐬면서 이제 햇빛에 널어서 말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오징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해 바다에서 바닷바람과 햇살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오징어가 없으면은 마른 오징어 못 만든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햇빛을 쬐더라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비타민 D가 결핍이 많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선스크린이랑 콜레스테롤 약이죠. 선스크린은 햇빛을 모자라게 만들고 스타틴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모자라게 하니까. 언제부턴가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재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자라면 비타민 D를 처방을 해줘요. 근데 원래 병원에서는 대체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아직도 의사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비타민 D만큼은 검사도 하고 부족하면 처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비타민 D 수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 D도 계속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너무 중요하니까 면역과도 관련이 있고 암을 예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비타민 D의 효과죠. 자,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로 담즙을 만들어요. 아까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 담즙.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뭐 소화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담즙이 부족하면은 지용성 비타민이나 오메가3 뭐 이런 오일들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건강하기도 힘들죠. 비타민 D를 먹어도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뇌도 콜레스테롤입니다. 모자라면 건망증, 심하면 치매. 뇌뿐만 아니라 신경도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신경통에 걸릴 수 있어요. 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이 호르몬 전부 다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이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기운이 없고 활력도 없고 성욕도 없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낮추는 거고요. 우리 몸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정비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몰려다니면서 혈관이나 틀어막고 심장마비나 일으키는 이제 불량배들이 아니라 소방관처럼 아니면 청소부처럼 꼭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LDL은 뭐예요? 보통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알고 계신 의사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 LDL은 영어 약자죠. 그냥 Low Density Lipoprotein.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저밀도 지단백질이에요. 네,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이거 엄청 놀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분은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하는 정도로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요. 자, 어쨌든 LDL은 그냥 버스 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중성지방도 이거 같이 타고 출근해요. 그러면 버스 노선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버스가 운영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LDL의 목적이죠. 이 LDL의 노선은 종점이 간이에요. 간에서 출발을 해서 세포로, 우리 몸의 세포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을 실어 나르는데,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도 이 버스를 타고 다녀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그렇게 출근들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 세포 벽을 만들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뭐 피부에 가서는 비타민 D도 만들고, 또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병균도 죽이고, 뭐 담즙을 만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일하러 출근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관 벽에 염증이 생겼다? 혈관 벽에 균열이 생겼다? 그 염증을 누가 낮추고 보수공수를 누가 할 거냐고요. 콜레스테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많으면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뭐 탄수화물, 믹스커피 주스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관이 상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니까 버스 운행을 늘리겠죠. LDL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말고 중성지방도 이걸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LDL 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우리 몸이 키톤으로 에너지를 쓰는 상태가 되었다. 지방을 에너지를 쓴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중성지방도 열심히 운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탄고지를 하면 중성지방과 L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을 다 이제 출근시키고 나면 일을 끝마치고 퇴근해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들을 태우고 다시 간으로 돌아오는 이 퇴근 열차가 HDL입니다. 그러니까 LDL은 가고 HDL은 오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게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지.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 어디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출근할 때보다는 퇴근할 때가 기분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그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다고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 LDL이 올라가는 경우가 혈관이나 몸의 염증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LDL이 높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LDL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냥 무작정 낮춘다? 그것도 약물로? 이런 식인 거죠. 출근 버스가 너무 많아서 길도 막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서울시장이 나타나서 버스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운행을 못하게. 길에 차가 안 다니니까 아휴 이제 깨끗하네. 그러면은 이게 훌륭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 먹어서 LDL만 낮추면 다 해결될 것처럼.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거는 염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자, 콜레스테롤을 낮출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춰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마냥 두려워만 하면서 높으면 무조건 낮춰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미친 거죠. 피검사를 볼 때 HDL이나 LDL보다 더 중요해서 꼭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나머지란 뜻이죠. 한국말로는 잔여 지단백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총 콜레스테롤, 이거 뭐 콜레스테롤의 총 합계인데 HDL과 LDL을 합치면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나와요. 숫자가 좀 뭔가 비어요. 자, 그 빈 부분, 그걸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잔여 지단백입니다. 보통 VLDL이나 뭐 IDL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잔여 지단백이에요. 계산을 할 때는 그냥 편의상 중성지방의 20%를 잡는데, 아무튼, 최근 연구에서 이 잔여 지단백의 수치를 보는 게 LDL을 보는 것보다 이 심장마비의 위험을 예측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7 이하면은 이상적인 수치고요. 뭐 18에서 22 정도 사이면은 그냥 거기까지도 오케이. 23이 넘어가면 좀 걱정을 하고 30이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잔여 지단백이 언제 높아지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니까 잔여 지단백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능의학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NMR 리포 프로파일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하면 LDL의 입자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아까 LDL 그 버스의 사이즈를 알아보는 검사예요. LDL이 사이즈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패턴 A, 패턴 B 아니면 뭐 타입 A, 타입 B 이렇게 나뉘어서 타입 A는 크고 푹신푹신해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타입 B는 작고 단단하고 날카로워요. 버스가 아니라 총알 택시였던 거죠. 근데 이 타입 B가 작을수록 또 더 위험한데 이거를 더 작게 만드는 것들이 독소입니다.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독소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독소고요, 또 뭐 음식이 독소고요,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는 것도 독소를 보고, 수면 부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소는 이제 환경 독소, 또 중금속, 뭐 미세먼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 합쳐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독소 혹은 스트레스가 이 LDL 콜레스테롤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산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화된 LDL이 작고 끈적이고 날카롭고 혈관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몰려와요. 그럼 우리 몸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대식세포를 보냅니다. 백혈구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제 상처에 딱지가 앉듯이 혈관에 염증이 있는 부분을 다 고치고 치료하기 위한 과정인 건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막히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LDL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량 청소년들이 좀 많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원래 나라의 희망이죠. 우리의 미래죠.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게끔 만드는 이 사회나 환경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하니까 갑자기 청년이 떠올라서 울컥하네요. 자, 또 그 밖에 다른 테스트는 뭐가 있냐? 파이브리노젠 테스트라 그래서 혈액 속에 이제 응고제 중에 하나인 이 단백질의 활동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고요. 또 LPA 아니면은 뭐 리포프로틴 A라 그래서 염증 반응 물질을 검사하는 테스트도 있고요. 또 코로나리 칼슘 스캔이라 그래가지고 관상 동맥에 이 칼슘이 침전되는 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CT를 통해서. 그리고 또 호모시스틴 수치도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스트만 잔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테스트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많이 하면 좋다 이 뜻이 아니라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나의 생활 상태, 먹는 음식 상태, 그 스트레스 상태,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거를 돌아보고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피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무조건 약을 먹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고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콜레스테롤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방송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도 빠르게 진행한 것 같아서 다시 천천히 노트 정리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